폴 마카트니라고 아는 사람 있을까요? 네, 몇 명 있어요. 비틀즈의 멤버 한 명인데 요새 영국 젊은이들도 잘 모른다고 얼마 전에 톡바우니 시보시 비틀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채식에 대해서 많은 운동하셨던 분인데 도축장 벽이 윤리였다면 우리는 모두 채식주의자가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30분 안에 우리가 축산으로 잡은 동물 수인데요. 자, 소 18,400마리, 돼지는 84,400마리, 그리고 닭 460만 마리. 지금 50분 되시니까 한 거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시기에 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시간 지날 때마다. 1년 내에 우리가 잡는 동물들이라면 달, 왕복,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게 했으면 40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는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보다는 매년 700에서 1000마리 정도 잡는다 하잖아요. 상상 못하는 정도 수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 여긴 또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 제외한 거예요. 왜냐?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은 너무 많아서 톤으로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대략 조 단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뭐 멸치 육수 들어가면 뭐 작은 것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새우젓갈 보세요. 하나에 뭐 100개, 뭐 10개 홀짝 넘잖아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화성까지 가는 게 쉽겠죠. 그것까지 합치면. 그래서 저는 이 다큐를 보게 됐는데 도미니언이라는 다큐거든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돼 있고 한국 자막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다큐는 보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공포영화 되게 못 보는 편이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저랑 비슷한 사람들 많이 모은데요. 전 보고 찝찝하고 막 잠잘 때도 무섭고 이런 거 왜 봐? 저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그냥 나랑 안 맞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서운 영화 처음 본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이제 동안 모든 동물들의 축산업 과정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우들의 털 이런 거 잡기 위해서 하는 시장, 뭐 개고기, 낙타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뭐 알 낳는 닭들과 등등등 다. 근데 이게 현실인 거죠. 공포 영화들이 대부분 그래도 가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보면서 중간에 한번 쉬었어야 되고 그래서 눈물 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 친구가 조식마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채식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웹툰 하신 분인데 이 다큐를 보고 채식 선언 이제 채식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봤었어요. 그냥 나한테 이제 밥 안 먹고 보는 게 좋을 걸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 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네, 진짜로 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이거에서 좀 준비되셨다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긴 하지만 더 이상 잠자는 척 하지 저는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채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내 삶이가 약간 이거랑 더 이상 영향 없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 조금 그래도 덜 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됐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이죠. 근데 우리한테 뭘 보여줘요? 광고 속에. 얼마 전에도 소울 우유 광고 비슷한 거 나왔었거든요. 소들이 막 엄청 행복하게 불 속에 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한국 반방구고 다 다녀봤거든요. 한 번도 그런 소 본 적 없어 한국에.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발목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발목으로 해선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환경 오염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발목에서 어차피 빨리 풀 먹어서 우유를 배출해야 되니까 일단은 배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유를 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료를 엄청 뿌려요. 풀에. 그래야 풀 빨리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비료 다 땅 속에 들어가서 지하수 이런 거 다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커요. 지금 뉴질랜드 밀크라는 다큐 있는데 그 다큐 보면 상상 초월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진짜 몰랐던 게 소는 계속 한 번 우유 나오면 쭉 나온 줄 알았는데 매년 임신시켜야만 소가 우유가 제대로 나와요. 왜냐면 처음에 나왔다가 줄어요. 그럼 더 이상 소비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유는 어차피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시켜서 또 계속 우유 있자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엄청 힘들게 하는 거죠. 매년 계속 주기적으로 임신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몰랐었거든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장 축산업 현실이 이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축이 99%가 가정식, 이런 공장식이에요. 근데 갇혀서 있다 보니까 안 보이고 잘 모르는 건데, 연어 양식장도 이래요. 당연히 이런 사진들 안 보여주겠죠. 근데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암도 걸리고 병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 또 항생제 붙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닭들은 대부분 A4 용지 반 정도 크기의 평생 살고 있고 원래는 13년 정도까지 수명 있는 닭들인데 아이 때 30일 만에 잡죠. 갓난 아이죠. 그리고 돼지도 원래는 20년까지 갈 수 있는데 160일 만에 잡게 되고 소는 25년까지 살 수 있는데 24일 만에 잡고 있는 거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이와꼬리 잘라요. 왜냐면 이와꼬리 안 자르면 서로 이미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다 보니까 서로 물어요. 그러면 상처가 생겨요. 그럼 상품가치 또 떨어져요. 그리고 뭐 어린 돼지들은 수컷 돼지들은 이제 그런 알들을 잘라서 그래야 이제 맛이 더 좋다 해가지고 어릴 때는 어떤 나라에서 아직까지 무마치로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간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오래 가지 않을 건데 공장식 시설들은 과연 인도적인 축산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오류 상황이 계속 생겨요. 기계들이 계속 작동 잘 못하고 있고 하니까 항상 아직 제대로 죽지 않은 채 가죽 벗기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죽고도 싶은 동물이 없거든요. 물고기 전 몰랐는데 가족 관계는 안 돼요. 우리가 부엉이 바보라고 생각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3초 기억 그거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횟집 앞에서 가끔씩 얘 먹을게요 그러면 얘네가 알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이 잡고 있는 거라고. 앞에 보이니까 또. 근데 저는 몰랐었거든요. 모르니까 또 물고기들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랑 생긴 게. 그래서 이제 이해도가 낮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큰 고통 주고 있어요. 살처분을 하잖아요, 자꾸. 왜냐면 전염병 생기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처리하시는 뭐 공무원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트라우마 심해가지고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 이틀마다 1명 정도 자살한다고 해요. 그 농부들이. 그런데 압도적으로 낙농업 시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대부분 축산업 일하는 사람들은 돼지가 본인 개인 소유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빌려주는 거고 넌 키우기만 해.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는 너네가 뭐 항생제 이렇게 해야 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고 싶어도 위에서 못하고 그리고 반발하잖아요. 얘는 안 줘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망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거 투자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출 너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실 생존에 대해서 뭐가 갈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까지 사실 축산업이 굉장히 많은 고통 주고 있고, 그런 도축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또 좋지 않는